안녕하세요. 차이나는 강수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또 와주셨네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통역 요율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번역에 대해서 잠깐 번역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 번역 요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번역은 정말 중요하죠. 번역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시장은 굉장히 혼란한 상태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 전해드릴 슬픈 소식이고요. 자, 일단 번역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크게 번역은 문학 번역과 실용 번역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자, 그리고 이 문학 번역은요, 기본적으로 번역가들이 갖춰야 되는 그런 번역 능력 이외에 정말 문학적인 소양, 그 다음에 우리말 글쓰기에 뛰어난 글솜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작가들이 번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통번역대학원에서도 그래서 문학 번역에 대한 것을 별도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학 번역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번역사라고 부르지 않고 번역가라고 부르는 편이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분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통번역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번역을 한다라고 하면 실용 번역 쪽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용 번역은요, 전문 번역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科技翻译라고 해요. 그 과학기술과 관련된 번역을 위주로 해서 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실용 번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다양한 문서들의 번역이 있겠죠. 자, 이 문서에는 논문도 있고, 뭐 공문서도 있고, 계약서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문서 번역 이외에 미디어 번역이 있습니다. 미디어는 뭐 방송에 나가는 그런 번역들도 있을 것이고, 뭐 그 다음에 뉴스 혹은 신문, 뭐 광고, 그리고 뭐 다큐를 찍었는데 뭐 나온다 등등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드라마, 영화 뭐 다양하게 있겠죠. 자, 이런 것들 미디어 번역이라고 합니다. 사실 통번역대학원에서는 이 실용 번역 중에서도 특히 문서 번역 쪽을 위주로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통역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통역사들이 특별한 전문 분야를 놓고 이렇게 통역사가 나뉘지는 않아요. 거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의료 통역이다. 그러면 워낙에 그쪽에 물량이 크다. 뭐 IT 분야가 워낙에 물량이 크다. 그러면 그쪽만 딱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영어를 제외하고 다른 언어권에서는 어떤 특정 분야 통역만 해서는 사실 시장성이 그렇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역은 전 분야를, 통역사가 모든 분야를 다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요, 이 중요도만큼이나 딱 분야가 딱 나뉩니다. 그래서 문학 번역을 하는 사람은 딱 문학 번역가 이렇게 딱 있고요. 그 다음에 실용 번역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문서 번역을 위주로 하는 사람, 그리고 영상 번역을 위주로 하는 사람, 이게 번역이 딱 분야로 나뉘어서 딱 그 분야만 집중적으로 하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문서 번역 같은 경우에는 각 텍스트마다의 특징에 따라 서로 다른 어떤 기술이라든지 능력을 요구하겠지만, 영상 번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번역 능력보다도 어떤 센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막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더빙이 들어간다 그러면 진짜 입 모양까지 맞춰줘야 되고 이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각각 다 나뉜 전문적인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외에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하는 게 로컬라이제이션 이렇게 해서 뭐 현지화 작업 이런 것도 굉장히 번역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번역이 요즘에는 기계 번역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AI가 인간 번역을 대체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암울한 느낌이 확 드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번역이 어떠한 요율로 책정이 되어 있냐? 굉장히 이 번역을 얘기를 할 때는 저도 굉장히 슬프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슬픕니다. 왜냐? 시장이 아주 혼란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훌륭한 어떤 번역을 요구하는 거는 굉장히 극소수고요. 그냥 뜻만 통하게, 제가 대충 새겨 들을게요. 대충 말만 통하게 전해주세요. 전달만 해주세요. 그러면서 무조건 싸게. 그러니까 싸게, 저렴하고 질 낮은 어떤 그런 번역들이 굉장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역이라는 것이 점점 단가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 품질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낮은 품질의 것을, 물론 내가 싸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품질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반응은, 아, 번역을 하면 잘 뜻이 안 통해. 즉 번역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악순환으로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전 사회적으로 번역사의 지위가 낮아지고 하는 그런 슬픈 문제가 있습니다. 통역대학원의 센터의 요율이 통역의 가장 기준이 되는 요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센터의 요율이요.
뭐 물론 영어와 중국어가 좀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자당 단어당 160원 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센터 요율이 저희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는 글자로 칩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는 즉 맡겨지는 언어의 글자를 가지고 해요. 공백 포함입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한국어로 바꿀 경우에는 중국어 글자 수를 세서 그거를 곱하기 뭐 140 이렇게 하는 거고요. 거꾸로 한국어를 중국어로 바꾼다 그러면 한국어는 공백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즉 한국어가 더 길기 때문에 중국어로 갔을 때가 사실은 나오는 아웃풋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뭐 비싸게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맡겨지는 언어의 글자 기준입니다. 그래서 워드에서 글자 수 모으기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이게 제가 98년도에 통역대학원을 들어가고 2000년도 2월에 졸업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뭐 그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쭉 그 요율이 자당 140원이 쭉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갑자기 외대 통번역대학원 거기 센터에서 갑자기 자당 100원으로 가격을 낮췄어요.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시장에서 특히 이제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번역 요율이 많이 낮아지고 뭐 중국에서 해가지고 올 경우에는 더 싸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좀 고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라는 곳은 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요율을 제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좀 기준을 잘 잡고 우뚝 서줘야 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저가 수주 상황을 반영해서 시장 요율을 이렇게 낮춰버리면 센터가 그렇게 흔들려버리면 다른 밖에서 활동하는 통역사들은 번역사들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갑자기 20년 만에 물가 반영도 전혀 안 한 이 가격이 오르지기는커녕 오히려 내려갔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어쨌거나 자칭 타칭 통번역의 메카라고 불리는 곳에서까지 이 정도로 조정을 할 정도로 요율을 조정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번역 시장의 암울한 현실이고요. 자, 이것이 이제 문자 번역, 문서 번역이었고요. 번역 중에서 제가 또 별도로 치는 것이 영상 번역이 있다라고 했죠. 영상 번역은 어떤 센터나 에이전시나 이런 곳에서 수주를 하기보다는요, 아예 영상 번역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서 보통 수주를 하는데요. 센터 번역료를 이제 참고로 제시를 하자면 일단 영어는 분당 미디어 번역 1분당 5만 원, 중국어는 45,000원. 이것을 최저 가격이라고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죠. 저는 영상 번역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 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저희 친구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 대표가 너무 행복한 가격을 센터에서 제시했군요.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수주되는 것이, 그러니까 물론 광고라든지 아주 중요한 그런 광고라든지 아주 짧은 거, 5분 이하 이런 것들은 그 가격에 진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거 말고 보통 영상 번역이다, 미디어 번역이다라고 해서 맡겨지는 것이 막 장편 드라마라든지 중국 막 무협 드라마 한꺼번에 쫙 막 몇백 편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맡겨진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 업체가 굉장히 가격을 잘 받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분당 10분의 1 가격이 한 4,500원 이 정도라고 해요. 근데 그것도 잘 받는 편인 거고 거기다가 업체가 그렇게 받으니까 실제로 번역가한테 가는 돈은 더 적겠죠. 네, 그러니까 이 현실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슬픈 거는 사실 이 업체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대부분의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번역을 한 업체였는데 과거에는 이 영상 번역으로 이렇게 좋은 영화 같은 거를 한 편을 대작을 딱 번역을 한다 그러면은 한 600에서 700만 원씩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가격마저도 300만 원으로 떨어져서 웬만큼 좀 잘하는 번역사들이 영상 번역 업계에서 자꾸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그런 슬픈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번역을 얘기하니까 자꾸 너무너무 슬퍼지려고 그래요. 예, 문서 번역 요율도 센터부터 시작해서 낮췄다고 했죠. 영상 번역도 공개된 가격과 달리 현실 상황에서는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고 오히려 영상 번역가들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번역 못해 먹겠다 이러고 떠나고 있는 현실이고요. 여기에다가 기계 번역 날로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새롭게 학계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 이 기계 번역을 우리가 거부할 수만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기계 번역을 활용해서 우리가
프리 에디팅, 포스트 에디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즉 기계가 번역을 할 때 여러분 구글 돌려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한국말로 된 문장을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딱 갖다 붙이면 얘가 번역을 할 때 한국말이 좀 문법에 안 맞는다거나 조금 어렵게 표현이 돼 있으면 엉터리로 번역이 나오죠. 그러면 이 한국말을 고쳐주는 거예요. 이게 프리 에디팅이죠. 미리 한국어를 이렇게 싹 편집을 해가지고 기계가 번역하기 쉬운 말로 바꿔주는 것. 혹은 기계가 번역을 한 걸 가지고 번역문을 가지고 한국인, 그러니까 이 인간 번역사가 고쳐주는 거죠. 기계 단점들을. 네, 이런 방법이 학계에서 이제 번역 교육이 이런 쪽으로 좀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논의가 많이 되고 또 기계 번역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 번역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될 거고요.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번역 시장 그렇게 밝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류의 소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미래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슬픈 소식으로 마무리했지만 그래도 좋은 정보 전해드렸잖아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